안녕하세요 여러분, 탁사장입니다. 오늘은 제가 실제 구매 대행 업무를 하면서 적용했던 업무 타임테이블에 대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매출이 3천만 원이 넘어가는 순간부터는 업무에 루틴이 없으면 업무가 주먹구구식으로 처리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업무 루틴이 없는 상황이라면 시간도 효율적으로 사용하지 못할 뿐더러 하루 일과가 업무에 끌려다니기 때문에 업무에서 누락되는 일들도 많아지게 됩니다. 교환해주면 될 것도 반품해줘야 되고 주문 처리한 줄 알았는데 주문 처리 안 되어 있고 이런 경우가 많아지게 됩니다. 구매 대행 업무를 하시면서 메모하는 습관은 필수지만 일단 여러분들이 가장 실용적으로 쓸 수 있는 업무 타임테이블이 있으셔야 루틴처럼 일을 할 수 있고 누락 없이 업무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저도 매출 3천만 원까지 루틴 없이 그냥 업무를 하였을 때는 주문 처리하다가도 손님이 연락 와서 교환이나 반품해달라고 하면 그거 처리하러 갔다가 다시 와서 또 뭐 했는지 모르고 손에 잡히는 거 먼저 하게 되고 주문 처리 된 줄 알았는데 안 돼 있고 배대지 배송비 결제한 줄 알았는데 결제가 안 되어서 출고가 안 되어 있고 이런 일들이 반복되니 손해보는 일들도 많아진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실제 사용하고 있는 업무 타임테이블을 쭉 설명드리고 여러분들께서 제 업무 루틴이 마음에 드시면 똑같이 실행을 해보시고 여기에 대표님들의 상황과 환경에 맞게 다른 업무들도 추가하고 변형해 보시면서 업무를 진행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업무 타임테이블 설명드리겠습니다. 저는 초반에 구매 대행 업무를 시작했을 때 아침 9시부터 저녁 7시까지 근무했었습니다. 초반 3개월 정도 그렇게 했었고 토요일에도 오전을 제외하고 오후에 출근해서 업무를 진행했었어요. 왜냐? 우리는 구매 대행 후발주자이기 때문에 처음에는 시간을 투자하는 게 맞다 생각했고 구매 대행은 결국 상품 수가 많을수록 매출이 올라가는 사업이라는 걸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아침 9시 출근을 하면 오자마자 바로 배대지 운송비 결제 먼저 진행합니다. 왜냐? 제가 쓰고 있는 배대지 KC에는 아침 10시까지 결제하면 당일 출고가 됩니다. 최대한 빠르게 배송이 되려면 배대지에서 빨리 출고가 되어야 하고 배송이 빨리 되어야 정상금도 하루라도 더 빨리 받을 수 있으니까요. 배대지 결제를 진행하시고 배대지에 있는 노데이터 건들도 처리합니다. 여기서 노데이터란 제가 배대지로 보내기 위해 주문서를 작성 완료하고 중국 내에 트래킹 번호를 기입한 상품 외에도 다른 상품이 제 이름으로 배대지에 도착한 상품들을 노데이터라고 합니다. 쉽게 말해 주문서 작성되지 않은 제품이 내 이름으로 배대지에 도착한 상품이죠. 그래서 노데이터 있는 상품들을 체크해서 제 주문건과 매칭을 하고 출고까지 진행해 줍니다. 배대지 업무가 끝나면 바로 CS 체크로 들어갑니다. CS 체크는 오전에 한 번, 오후에 한 번 처리하고 긴급한 것 제외하고 업무 도중에는 따로 처리하러 가지 않는 편입니다. 여기서 말씀드리는 긴급한 거란 매출에 연결되는 것들 혹은 주문에 연결되는 문의 같은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셀로나 샵마인 주문 수집 프로그램을 통해 문의 온 것들을 확인해서 처리하고 확인하는데 시간이 걸려서 처리가 안 된 것들은 메모장에 적어두시고 오후에 다시 한번 처리합니다. 예를 들어 배대지에 요청해야 하는 것들, 택배사에 문의해야 하는 것들, 아니면 중국 판매자에게 물어보고 답변을 기다려야 하는 것들은 확인 후에 오후에 한 번 더 처리 진행합니다. 주문 수집 프로그램에서 확인된 CS 처리를 완료하고 문자 체크를 합니다. 내가 어제 퇴근하고 밤사이 들어온 통관번호라든지 아니면 문자로 온 고객님 상담이나 교환 반품건들 처리하고 그 후에 이메일 체크를 진행합니다. 사업자가 많아지면 각각의 이메일을 다 들어가서 메일 체크합니다. 이메일도 별로 안 중요해 보일 수 있는데 이것도 굉장한 업무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 이메일로 각종 지재권, 상표권, 디자인권 이런 것들이 메일로 와요. 그럼 메일을 보시고 상품 삭제하면 바로 끝나는 일들이 90%인데 이걸 확인하지 않고 2달, 3달 뒤에 보시면 나중에는 더 번거롭고 복잡한 일들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아직까지 회사나 관공서는 이메일로 견적서를 문의하는 곳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견적서 요청을 내가 이메일 확인하고 바로 답장하게 되면 대량권을 주문받을 수 있지만 만약 일주일 뒤에 받다고 하면 그 대량권의 계약은 이미 다른 판매자에게 넘어갔겠죠. 그럼 저희는 주문을 놓치게 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이메일도 중요하기 때문에 꼭 체크해 주시고 이메일 체크까지 끝났다면 그 후에 비즈니스 카톡 채널을 체크합니다. 문자와 동일하게 CS 관련 내용들을 체크해서 쭉 처리해 주시면 됩니다. CS 업무가 끝났다면 이제는 주문 수집 프로그램을 통해 주문 수집을 진행하고 주문서에 통관번호가 기재되지 않은 주문 건들은 통관번호를 고객님께 받기 위해 문자를 돌립니다. 주문 처리 또한 오전에 한 번, 오후에 한 번 이렇게 하루에 2번만 진행합니다. 초보자일 때 많이 하시는 실수가 바로 업로드하고 있다가도 CS하고 있다가도 주문만 들어오면 셀러분들이 기분이 좋아져서 바로 주문하러 가는 건데요. 그럼 업무의 효율이 뚝뚝 끊어집니다. 한국 시간으로 6시면 중국 시간은 5시입니다. 한국과 중국의 1시간의 시차가 있죠. 보통 한국 시간 6시까지 주문 처리하면 당일 배송되는 곳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미리미리 주문 처리 넣을 필요 없고 아침에 한 번, 저녁에 한 번만 해도 충분합니다. 상품 주문 처리를 쭉 진행하시고 이제 상품 업로드를 진행하는데 이 업로드도 주문 처리와 같이 2번에 걸쳐 진행합니다. 처음 업로드 진행하실 때는 내가 순수하게 업무에 쓸 수 있는 시간의 절반을 씁니다. 예를 들면 내가 업무에 쓸 수 있는 시간이 8시간이면 그 절반, 4시간을 지금 업로드에 쓰시는 거예요. 제 강의를 들으신 분들이나 직원들, 저 또한 상품 소싱부터 업로드까지 평균 1시간에 최소 10개를 업로드하고 있습니다. 그럼 4시간이면 40개가 업로드 되겠죠. 3시간이면 30개. 이런 식으로 시간의 목표 개수를 설정 후에 업로드를 진행합니다. 업로드를 진행하시면서 1시간에 저희는 10개를 업로드하고 5분에서 10분 정도 쉽니다. 화장실도 다녀오고 휴대폰도 보고요. 그 쉴 때 뭘 하냐? 쉴 때 틈틈이 주문 처리 프로그램을 통해 주문 들어온 게 있으면 주문 수집을 진행하고 통관번호를 받기 위한 문자를 보내놓습니다. 그리고 통관번호 문자 답장이 오는 경우 주문 처리하러 가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 정산 엑셀 파일에 통관번호만 기입해 줍니다. 이건 오후에 또 한 번에 주문 처리할 겁니다. 그렇게 여러분들 업로드 시간을 다 채우시고 업로드가 완료되면 그 다음 업무로 넘어갑니다. 타오바오에 들어가셔서 어제 혹은 오전에 주문한 상품들이 트래킹 번호가 나오면 그것들을 배송 대행지의 트래킹 번호를 기입해 줍니다. 이건 매일매일 해주시는 버릇을 들이셔야 합니다. 왜일까요? 트래킹 기입을 배대지에 늦게 해서 제품이 배대지에 먼저 도착하는 경우 해당 제품이 노데이터로 처리가 되는데요. 노데이터로 처리되면 배송이 최소 하루 이틀은 늦어지게 됩니다. 그럼 당연히 정산도 하루 이틀은 늦어지겠죠. 매출이 높아지면 하루 정산금이 500만 원에서 1000만 원도 입금되는데 이 정산금이 밀리게 되면 카드 대금 납부할 때 현금 순환이 어려워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일매일 타오바오에서 주문한 제품 트래킹 번호를 체크하고 만약 타오바오에서 주문한 제품이 3일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트래킹 번호가 안 나왔다면 중국 판매자에게 왜 발송이 안 되었는지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그래야 다른 곳에서 주문을 하거나 손님에게 지연 안내를 하는 등의 대처를 할 수 있죠. 타오바오 트래킹 넘버를 배대지에 전부 기입 완료하셨다면 이제 뭐하냐? 주문 수집 프로그램 셀로나 샵마인을 켜서 기존 주문 건들을 체크하시고 국내 송장 기입이 안 된 주문 건들을 배대지에서 검색 후에 국내 송장들을 기입하고 발송 처리 진행합니다. 발송 처리를 진행하고 배송이 완료되어야 정산이 들어오기 때문에 항상 매일매일 체크하고 국내 송장 기입을 진행합니다. 그 후에 메모장이나 수첩에 오전에 기입하고 처리 안 된 CS를 다시 체크해서 연락해 줍니다. CS 문의는 바로 처리되는 것들도 있지만 우리가 다른 곳에 확인을 하고 다시 답변 드리는 것들도 있기 때문에 처리가 안 되었던 CS는 메모장에 기입해 두셨다가
배대지에서 연락이 왔거나 중국 판매자한테 연락이 왔거나 택배사에서 연락이 온 것들은 다시 고객님께 연락을 드리고, 그래도 해결이 안 된 특이 사항이 있으시면 지속적으로 체크할 수 있도록 다시 메모해 놓습니다. 그 다음은 ESM 상품 판매 기한 연장을 해줍니다. ESM은 옥션과 G마켓인데 이 두 마켓들은 상품 판매 기한을 90일마다 연장해 주셔야 합니다. 판매 기한을 연장 안 할 경우 상품이 노출되지 않고 판매 중지 상태로 변경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주 월, 수, 금에 ESM 상품 판매 기한 연장을 해주시면 됩니다. 상품 판매 기한을 연장하였다면 그 후에 11번가 할인 쿠폰도 발행합니다. 다만 11번가 할인 쿠폰은 총 발행건량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요즘은 오전 10시부터 1시 사이에 발행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점심 먹기 전, 점심 먹고 와서 쿠폰 발행해 주신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오면 제가 시간이 보통 4시에서 4시 30분 정도가 됩니다. 그럼 끝이 아니라 다시 업무 타임테이블을 맨 위로 올라갑니다. 한번 사이클이 돌고 끝이 아니에요. 다시 맨 위로 올라가셔서 타임테이블을 반복합니다. 오후에 처리된 배대지 요금이 있는지 체크해서 결제하시고, 노데이터도 추가된 게 있는지 다시 보시고, CS 또한 다시 새로운 문의가 있는지 처리해야 할 게 있는지 확인하고 처리해 줍니다. 한 번 더 확인하고 처리하는 거라 시간이 오전보다 오래 걸리지 않아요. 순서에 맞게 이렇게 쭉쭉쭉 CS를 처리해 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 다시 주문 처리인데, 우리 업로드 하실 때 틈틈이 중간에 주문 수집하고 통관번호 받아놓은 것과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셀로나 샵라인을 통해 주문을 수집해서 오늘 하루 2번째 주문을 진행합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국내 시간 6시 정도까지 결제하면 대부분 당일 발송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하루에 2번 주문하는 겁니다. 주문 쭉 다 해주시고 이제 마지막으로 퇴근까지 업로드를 한 번 더 하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내가 마지막 주문까지 다 처리하였을 때 시간이 5시 정도에 끝났습니다. 그런데 내 퇴근 시간이 7시예요. 그럼 남은 시간이 몇 시간이죠? 2시간이죠? 그럼 2시간이면 소싱부터 업로드까지 몇 개가 올라가야죠? 20개죠. 내가 퇴근 전에 남은 시간이 얼마인지 확인하고 20개를 올릴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고 업무를 하는 것과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시간 흘러가는 대로 업무하는 건 차이가 엄청 큽니다. 저는 남은 시간이 2시간이면 20개를 더 올릴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고 업무를 진행했고요. 처음부터 이렇게 시간에 대한 목표를 생각해 두면 내 스스로가 이 목표치를 채우기 위해 최선을 다합니다. 처음에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래도 연습을 해야죠. 목표치를 설정하고 시간 안에 그 할당량을 꼭 채울 수 있도록 습관을 들이고 노력하는 자세를 가져보세요. 업무의 집중도가 달라지고 나도 모르게 목표의식이 생겨 목표치를 채우기 위해 노력하게 됩니다. 그리고 업무가 끝나면 퇴근하시는 그 순간부터는 그 뒤로 휴대폰은 보지 마세요. 깔끔하게 공과 사를 구분 지어 놓으세요. 일 끝나고 퇴근하는 순간부터는 여러분들의 삶을 누리세요. 초보 셀러분들이 일과 생활을 분리를 안 하시고 계시는데 이게 안 되면 자꾸 일의 연장선으로 가게 되고 업무에 대한 스트레스가 커지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퇴근하시는 보통 6시나 7시 이후부터는 사실 업무 과정상 여러분들이 바꿀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어요. 주문이 들어왔다고 해서 중국에 주문 넣어도요 배송이 되는 건 없고요. 배대지에 결제할 게 생겼더라도 퇴근 시간 넘은 시간에 결제하여도 출고되지 않고 바뀌는 건 없습니다. 바뀌는 건 여러분들의 기분만 바뀔 뿐이에요. 아, 오늘도 주문 안 들어왔네 이러면서요. 그러니 퇴근하시면 휴대폰을 딱 내려놓으시고 업무는 훌훌 털고 나가셔서 운동도 하시고 나가서 친구도 만나시고 투자 공부나 자기 개발을 하세요. 그리고 다시 내일이 되면 업무 시간에 100%를 쓸 수 있는 감정과 생각을 만들어서
업무에 집중하세요. 그래야 오래 롱런하는 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 어떠신가요, 여러분? 오늘은 제가 실제 업무할 때 쓰는 타임테이블을 보여드렸는데요. 제 기준에는 사실 여기에 없는 업무 내용들은 다 불필요하다고 봅니다. 제 기준에는요. 예를 들면 손님하고 전화하기라든지 손님에게 매일매일 오전에 세관 통관 상황 사진 찍어 보내주기라든지 이런 것들 저도 다 해봤지만 사실 매출과 큰 영향이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 시간에 업로드 하나 더 하는 게 훨씬 매출에 더 큰 영향을 미치게 된다고 깨달았습니다. 제가 오늘 알려드린 업무 타임테이블 파일은 카페에 올려둘 테니 필요하신 분들은 다운로드 하셔서 프린트를 하시고 모니터 옆에 붙여두신 다음 시간의 흐름에 따라 쭉 따라가시면서 업무를 진행해 보세요. 그럼 누락되는 업무 없이 꼼꼼하게 업무가 잘 된다는 느낌을 받으실 겁니다. 오늘도 매출 대박 나시고 궁금하신 것들은 언제든지 편하게 댓글로 남겨주시면 영상으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